안녕하세요.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을 교육하게 된 한국기술안전의 조윤상입니다. 2023년 전체 사망자 사고 수는 812명이며 발생 형태별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고 유형 3가지, 추락 286명 35.2%, 끼임 88명 10.6%, 부딪힘 69명 8.5%의 순서입니다. 이를 3대 사고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3개 테마를 만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고 영상과 예방 대책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교차로 보여드리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테마는 추락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외벽 청소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출근 나흘 만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런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를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30층짜리 아파트. 움푹 패인 하단에 밧줄과 작업대가 떨어져 있고 근처에서는 안전모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낮 11시 40분쯤 이 아파트 외벽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33살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외벽 보수공사를 맡은 용역업체에 입사해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나흘 만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화단 관목이 으스러져 있고 위로는 끊긴 작업줄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강한 비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강행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아파트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판에 밧줄이 여러 차례 쓸리면서 끊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부위에 소방 호스가 덮여 있었지만 같이 찢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보호대도 끊어진, 보호대 손상이 이렇게 가가지고 목도 끊어진 거예요. 소방 호스가 이거 사용하는데 거기도 이게 현장에 찢어진 게 있더라고요. 지난해부터 건물 모서리 등 날카로운 부분에 밧줄이 잘리거나 손상될 수 있는 경우 보호덮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보호덮개의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작업용 밧줄 이외에 보조 안전줄도 매서 사고를 방지하도록 돼 있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여기서 불과 3km 떨어진 49층 아파트에서도 외벽을 청소하던 29살 청년이 추락해 숨졌는데 당시에도 보호덮개나 안전줄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층 건물에서 밧줄에 매달려 일하다 숨진 사람은 38명에 이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 구조를 보시면 달비계 작업 시 위험 방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항에 사업주는 작업 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1호는 달비계 작업 때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경관 구조로 제작을 할 것. 그리고 2호는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호는 작업용 섬유 로프는 2개 이상의 경관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을 할 것. 4호는 작업용 섬유 로프와 구명줄을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5호는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할 것. 6호는 근로자가 작업용 섬유 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조정 없이는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7호는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8호는 작업용 섬유 로프와 구명줄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아니면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서 절단되거나 마모될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할 것. 9호는 다음 강목의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 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의 로프를 연결한 것,
그리고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C4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조치를 할 것. 가목을 보시면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목을 보시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셔서 달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8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식 비계인데 1호를 보시면 바퀴에 브레이크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에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니면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를 할 것. 그리고 3호는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4호는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번에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보시면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그리고 난간 기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2호를 보시면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를 하고 상부난간대가 만약에 120cm 이하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난간 기둥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상단 옥상 부분에 난간 기둥이 약 40cm로 90cm보다 규격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난간을 교체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난간 기둥이 25cm보다 훨씬 더 넓은 간격이에요. 난간 기둥이 25cm 이하일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가 없어도 되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25cm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간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3호를 보시면 발끝막이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망을 설치한 경우에서는 발끝막이판은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골프장에 있는 연못이죠. 워터 해저드라고도 하는데 공이 빠지거나 주변에 공이 있을 때 골퍼들이 그 공을 잡기 위해서 연못에 가까이 갔다가 미끄러져서 빠지고 또 익사하는 그런 추락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보면 출입의 금지 등 해가지고 추락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됩니다. 안전조치로는 공학적인 대책인 안전난간 90cm 이상 120cm의 그 안전난간을 세우시는 게 공학적인 대책이 되겠고요. 또 그 출입금지에 관련된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을 하는 것도 안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계단인데요. 높이가 1m 이상인 계단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를 보시면 계단의 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높이가 1m 정도 이상인 계단의 양측면, 개방된 양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단에서도 충분히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90cm 이상 120cm 이하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20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조에 추가된 추락의 방지에 추가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존에는 이동식 사다리에 안전수칙 해가지고 법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왔습니다. 1호를 살펴보면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호는 사다리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라 하면서 감옥에는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을 하거나 남옥에 아웃리거를 설치하거나 담옥에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하라는 거죠. 다른 근로자가 튼튼하게 지지를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호는 사다리의 최대 사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호는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을 할 것. 만약에 3.5m, 그림처럼 지금 그림을 보시면 3.5m가 훨씬 더 넘는 그런 그림인데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3.5를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동식 비계를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은 최상부 발판 또는 그 하단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게 많았는데 5호에서는 최상부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올라서서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1m 이하에서는 제외다. 1m 이하에서는 최상부에서도 작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호는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사다리 높이가 2m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안전대도 함께 착용을 해야 됩니다. 안전대를 착용하려면 안전대를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장치 또한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계구부 등의 방호 조치를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통로 끝, 그러니까 작업대 끝부분에 추락할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여기를 보시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난간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먼저 추락주의 경고 표지를 먼저 붙이게 했고 또 이제 그 비용을 들여서 안전난간을 공학적인 대책으로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인천의 한 공사 현장. 25m 높이 구조물 위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입니다. 자세히 보니 아무 안전장치가 없는 맨몸입니다. 좁은 철근 위를 공중고개라도 하듯 걷고 벽을 타고 반대편으로 아슬아슬하게 이동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44조를 보시면 안전대의 부착 설비입니다. 아까 이제 안전대를 설치하려면 부착 설비가 있어야 안전대를 또 걸 수가 있겠고요. 자,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착 설비가 뭐 처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강도가 약하거나 이러면은 다시 그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었을 경우에 추락할 경우에 버티지 못한다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강도, 그 다음에 팽팽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방대원이 급하게 축사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축사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6m 높이에서 떨어진 겁니다. 딛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면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축사 지붕 위쪽으로 뚫려 있었고 아래쪽으로 환자분이 누워 계셨거든요. 통증에도 자극이 없는 상태였고 충북 옥천에서도 지붕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모두 이달 들어 발생한 지붕 추락 사망 사고입니다. 최근 3년간 지붕 공사 중 추락해 숨진 사람은 125명. 축사에서 추락한 경우가 37명으로 가장 많고 공장이 28명, 주택이나 상가도 20명이나 됩니다. 시기로 보면 54명이 9월에서 11월 사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난 뒤 겨울을 앞두고 지붕 공사를 하다 미끄러지거나 구조물이 파손되면서 추락하는 사고들입니다. 지붕 추락 사고는 소규모 단기간 공사 현장에서 설마하고 방심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나 예방도 쉽지 않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이 대부분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취약하고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지붕 작업 추락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난간과 덮개, 작업용 발판, 추락에 대비한 방호망 등 안전 시설을 꼭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를 보시면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가 있습니다. 1항에서는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각 호의 조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 난간을 이렇게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채광창 같은 경우에는 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서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는 약한 재료 지붕에는 폭이 30cm 정도 이상이 되는 발판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위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추락 방호망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추락 방호망까지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보면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가 있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1호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그리고 2호를 보시면 심한 손상이나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호는 발판 간격이 일정하게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4호는 발판하고 벽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이 되게, 그리고 폭 같은 경우에는 30cm 이상. 6호를 보시면은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라. 예를 들어서 사다리 바닥면에다가 미끄럼 방지 그런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겠죠. 사다리가 벽 같은 곳에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걸쳐 놓게 되면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약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60cm 이하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근로자가 올라가는 동안에 이게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8번째는 만약에 수직사다리처럼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를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5m마다 계단참을 설치를 해서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벽이 있다면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 수직사다리죠. 고정식 수직사다리 경우에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가 만약에 7m가 된다, 초과된다, 7m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또 개정된 부분인데 기존에는 가항만 있었죠. 2.5m가 되는 지점부터 바닥에서 2.5m가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이렇게 설치를 해라.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건데 나아가 이제 또 추가로 생겼어요. 만약에 등받이울을 설치를 했는데 근로자가 이동에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를 안 하시고 구명줄 같은 거를 설치하고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3M에서 추천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는데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구명줄에 추락 방지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 추천합니다. 등받이울이 없죠. 없는 상태에서 3M에서는 구명줄 같은 거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올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C4에서는 접이식 사다리가 기둥이 이렇게 작업 중에 접히거나 이러면은 쓰러지겠죠. 그래서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그 철물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견고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소작업대입니다. 1항의 1호를 보시면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을 5 이상, 안전율이 5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뭐 적재 하중이 100kg다 이럴 경우에는 500kg까지 와이어로프나 체인이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500kg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안전율 5가 되겠습니다. 2호를 보시면 작업대를 유압으로 이렇게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호는 공가 방지 장치. 그러니까 공가 방지 장치라고 하면은 일정한 높이에 올라가면 이 장치에 의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죠. 공가 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4호는 고소작업대 붐대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이게 만약에 경사각이 초과가 되면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전도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영상에서도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고인데, 그래서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호를 보시면 여기서도 작업대의 전격 하중을 안전율 5 이상으로 표시를 할 것. 6호는 작업대의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대 위에 머리 위에 파이프가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장애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과상승을 해가지고 파이프나 작업대 사이에 그 작업자가 끼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 모서리 4군데에다가 과상승 방지 센서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상승하다가 그러한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7호는 오작동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작반의 스위치는 명칭 및 방향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2항에서는 1호 바닥과 고소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 2호에서는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되거나 아니면 밀려나거나 이런 거를 방지해야겠습니다.
만약에 고소 작업대를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은 위치에다가 내려야 되겠죠. 2호에서는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을 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도자를 만약에 배치했다든가 짧은 구간이고 또 작업대를 가장 낮추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간다 이러면 또 가능하겠습니다. 3호를 보시면 바닥 상태, 요철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항의 1호를 보면 작업자가 안전모나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을 할 것. 지금 사고에서도 보시면 안전대가 없었으면 떨어져서 사망했을 건데 안전대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태로 추락을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안전대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모도 턱끈을 조인 상태로 착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2호를 보시면 그 작업 반경 내에 이렇게 다른 그 외부 근로자, 관계자 외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출입 금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를 보시면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라. 그래서 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업인 경우에는 약 150럭스의 조도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4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에 전로가 있다. 그래서 작업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고 그 작업을 지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5호는 정기적으로 작업대를 점검을 하고 작업대 등의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7호는 작업대는 전격 하중을 초과하지 말 것. 8호는 붐대를 이렇게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